안녕하세요. S맨의 이바이크 스토리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바이크의 법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법. 이바이크에 대한 법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다. 늦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전거 선진국 유럽 일찌감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자전거 법은, 전기 자전거 법은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본의 자전거 법 너무 복잡합니다. 까탈스럽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실제로 어시스트 해주는 양까지, 얼마까지 너무 까다롭게 법으로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이미 9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 혹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전기 자전거 선진국입니다.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나라들의 법들의 공통점. 자, 대부분 공통점이 25km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하. 그리고 또 중국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속도를 더 늦췄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는 무게 제한이 없습니다. 유럽은, 일본도 있고 무게 제한 어느 정도 있는데 중국은 무게 제한 없고, 대신 중국은 특이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1km를 달리는데 전기를 얼마 이하, 12W 이하로 먹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산 자전거들이 그 무거운 덩치를 하고도 1km 달리는데 12W 이하를 먹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제한 속도에 있습니다. 중국은 20km만 넘으면 됩니다. 속도가 늦으니까 당연히 전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이미 전 세계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오직 우리나라만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 이상 불법이 아니고 무법 상황에서 전기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찝찝합니다.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 타면서도 즐거운데, 저희 처음 전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모토가 이렇게 좋은 거 우리끼리만 즐기자, 남들이 알기 전에.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무법과 합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사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공청회를 하고 대한민국의 전기자전거 법을 만들자고 건의를 해서 드디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2018년 3월 대한민국의 전기자전거 법이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자, 당시에 350W 이하의 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총 무게 30kg 이하, 그리고 속도는 25km 이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8V 이하를 꼭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져서 드디어 법 테두리 속에 전기 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을, 파스 시스템에 한해서만 자전거로 들어왔습니다. 스로틀은 전기 자전거 범주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드디어 법이 정해서 움직이다가 2022년 12월 1일 날 드디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업계에서 워낙 우리나라 지형상 350도 부족하다, 500W까지 올려달라. 왜냐? 25km 속도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속도 제한 걸고 출력 제한까지 거는 건 두 가지를 같이 또 거는 거니까, 속도는 25km 유지하되 출력은 풀어달라고 해서 25km 속도 걸고 타일 중량 30kg 이하, 속도 25km 이하, 48V, 500W까지 드디어 법이 정해졌습니다. 대신 PAS,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까지는 자전거입니다. 자, 자전거고 자전거 아니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자전거 우리가 말했던 요 범주를 들어오면 자전거고, 여기를 벗어나면 PM이 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가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자전거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는 오토바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지만 PM도 25km 속도를 유지하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면 자전거 도로는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 스로틀 달면 같은 전기 자전거네 하지만 실제로 PAS 시스템하고 스로틀까지 겸용 시스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냐 오토바이냐 차이인데, 사람들은 이거 출발할 때 불편하다, 다리 좀 편하게 타고 싶다는 그런 작은 욕구 때문에 스로틀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 뭘 잃어버리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만약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맥주 한잔 하고 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자, PAS 시스템은 자전거입니다. 그러면 음주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전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스로틀이 달린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면허 취소입니다. 엄청난 벌금, 자동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로틀 하나 편하다고 단 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로틀이 있으면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 16세 이상이어야 되고 자전거를 타지만 실제로 오토바이,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실수로 면허 취소당하신 분이 절대로 PAS 시스템이 아니고 스로틀 달린 자전거를 타면 무법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로틀 하나를 달지 말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만약에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스로틀이 달린 자전거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람을 친 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지만 PAS 자전거, 파스형 자전거는 인도에서 사람을 쳐도 자전거가 사람을 친 거라 해서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자전거냐 전기자전거냐 PM에 따라서 보험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PM, 퍼스널 모빌리티는 첫 번째 전기자전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 때 마음대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해주는 그런 특정 보험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보험은 사실은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 일상생활 책임보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들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자전거를 타다가 내 실수로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보험금이 얼마냐고요? 1억까지 배상이 됩니다. 잘 모르시고 계신 분이 많은데 1억까지 배상해야 되는데 제가 제 몸은 안 되지만 내 실수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1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 책임보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1억인데 실제로 내가 낸 보험료는 아주 미미합니다. 한 달에 1,000원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보험료로 따지면. 그리고 이미 대부분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에 그냥 클릭 하나 하는 거로 해서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잘 이용하면 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보험이 나만 되는 게 아니고 일촌, 그러니까 부부, 자식하고 그리고 자식하고 부모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보험 한 개만 들면 최소한 몇 명이 같이 연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가 다 되는데요. 전기 자전거가 이 자전거 범주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전기 자전거 파스형도 타면 안 됩니다. 만 13세 이상의 면허증이 없어도 전기 자전거는 타도 자전거와 똑같은 지위를 준다고 우리나라 법에 정해졌습니다. 이 스로틀 하나 때문에 받는 그 불이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스로틀을 달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구입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현재 기준으로 파스형만 자전거 속에 들어가고 스로틀을 달면 자전거긴 하지만 오토바이로 분류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파스형하고 파스 스로틀 겸용하고 두 가지를 다 인정받은 자전거는 한 가지지만 두 가지 인정을 다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나올 때 최초에 등록된 기준입니다. 파스형으로 나왔는지 겸용으로 나온지 최초의 인정 번호가 찍히고 스티커가 붙어서 나오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나중에 소비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어떤 이제 업체들 특성에 따라서 둘 다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내가 샀다가 나중에 다시 바꾸고 하는 거는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파스형 자전거를 샀어요. 나는 파스로 샀는데 불편해서 스로틀을 달았어요. 근데 인정을 받았긴 했지만 나는 파스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로틀을 그냥 관계없이 내가 달았어요. 근데 이게 파스로만 인정을 받은 자전거에 스로틀을 달게 되면 불법 개조가 됩니다. 뭐 대충 스로틀 하나 달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고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체가 그걸 달아줬으면 최고 벌금이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큰 중대 불법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파스형으로만 인정받은 자전거에 스로틀을 다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뒷감당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지만 안 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PM이랑 아니면 혹시 개인이 만든 자전거는 어떤가? 개인이 제작한 전기 자전거는 그냥 PM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인정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잘 타셔야 됩니다. 근데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블랙박스를 꼭 다십시오. 만약에
사고를 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전거가 들어갔다면 자전거 도로에 들어간 거에 대한 통행금지 위반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자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차하고 내가 사고를 냈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그 사람이 받는 거지 자잘못은 블랙박스 다 따져가지고 음주운전차가 무조건 100%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이 벌금을 내거나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지 음주운전차가 무조건 100%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전기자전거를 타고 모르고 내가 올림픽 대로를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갔다고 해서 뭐 트럭이 쳐서 사고를 내도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요. 통행금지에 대한 통행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낼 뿐이지 자잘못을 다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약자일 때는 반드시 블랙박스를 꼭 가지고 녹화를 하면서 타시면 불이익을 조금 덜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까지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PAS 시스템을 댄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정말로 내가 쓰러트리 꼭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받는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